안녕하세요. 3D 프린팅 입문자를 위한 기초 익히기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일반적인 3D 프린터의 출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변환된 G코드의 값에 따라 소재를 녹여 압출하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압출기 헤드가 X축과 Y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 바닥에 제일 처음에 레이어를 출력하고 나면 이제 Z축이 위아래로 하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쌓으면서 적층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하나의 모델 결과물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3D CAD에서 3D 모델링 작업 또는 3D 스캐너로 스캔하여 데이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3D CAD에서 데이터를 STL 파일 형식의 포맷으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변환된 포맷에 STL 파일에 이제 결점이 있나 없나 나중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내가 기존에 3D 모델링 작업을 많이 해봤어. 근데 걔가 이 프린터 출력할 때 3D 프린터에 출력할 때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이 3D 모델링 파일이 나중에 3D 프린터로 출력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3D 프린터 출력용으로 맞는 결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기껏 내가 모델링 작업 열심히 해놓고서 내가 소재, 필라멘트 등등을 넣어서 출력을 했어요. 출력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레이어 하나씩 적층을 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몇 시간 걸려서 출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내가 화면상에서 봤던 거, 모델링 작업할 때 모니터상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다르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결점들에 의해서 그 모델링 형태가 무너지거나 또는 모델이 디테일하게 잡히지 않고 되게 이렇게 공처럼 약간 찌그런 듯한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네 번째로 슬라이서. 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이 ST 파일을 G코드로 변환한다고 했어요. G코드로 변환을 해야지 이 프린터가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G코드를 3D 프린터에 입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압출기 헤드, 제가 전 시간에 약간 봉 같은 게 있다고 했었죠. 그 봉 같은 것이 이제 압출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압출기 헤드가 X와 Y축, 가로와 세로, 그리고 Z축 압출기가 높이, 자, 가로와 세로 높이의 압출기 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층을 해가면서 출력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의 출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STL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STL 파일은 CAD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며 3D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STL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으로 이 형식은 색상, 질감 또는 모델 특성을 제외한 3차원 객체의 표면 형상만 나타내는 것으로 3D 프린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서
자, STL,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단어의 약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STL 파일은 입체 물체의 3차원 형상의 표면을 수많은 삼각형 면으로 구성하여 표현해주는 일종의 폴리곤 포맷으로서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품질의 출력물을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3차원 CAD 프로그램에서 디자인한 모델을 내보내기, 익스포트하여 STL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STL 파일을 편집하고 복구할 수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로는 자, 프리캐드, 스케치업, 블렌더, 메시 믹서, 메시랩, 3D 슬래시, 스컬프트 GL 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작업한 이 3D 모델링은 일단 3D 프린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STL 파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얘를 내보내기, 익스포트 할 때 확장자를 STL로만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STL 파일의 특징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자, STL 파일은 이 모델링, 쉽게 말하면 형체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내가 3D 프로그램에서 색상을 주던 어떤 질감, 뭐 재질이나 기타 질감을 주던지 간에 그러한 정보값들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값들을, 그러한 데이터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에 관한, 쉐입에 관한 그런 데이터만 인식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STL 파일은 3차원의 형상의 표면을 수많은 삼각형, 이제 얘를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메쉬라고 부르죠. 삼각형의 면을 여러 개 모아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원이라는 것은 수많은 점들 또는 수많은 직선이 모여서 원을 만드는 거예요. 곡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수많은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을 만드는 것처럼 이 3차원 형태도 수많은 이 삼각형 형태의 면이 모여서 평평한 면이든 아니면 곡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품질, 퀄리티가 좋은 아주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삼각형 면, 이제 폴리곤 형태가 이 메쉬가 굉장히 많아서 디테일한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 메쉬가 굉장히 많아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파일의 용량 자체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없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했어도 내가 출력을 할 때 그 3D 프린터가 내가 작업한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굳이 시간 들이고 용량 크게 그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식의 프린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서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야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 STL 파일을 편집하고 복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서 편집을 하거나 또는 이제 파일의 일부 손상이 돼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무료 소프트웨어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프리캐드, 스케쳐, 뭐 블렌더, 맥시믹서 등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내가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슬라이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슬라이서는 3D CAD에서 변환한 STL 파일을 G코드라는 형식의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여 3D 프린터에게 제어 명령을 하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린트 헤드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압출기에서 언제 소재를 압출할지 등의 명령을 주는 것으로 출력물의 품질과 출력 속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급형 데스크탑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는 큐라와 같은 오픈소스형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신도리코 제조사에서 직접 개발한 신도리코 3D웍스 데스크탑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신도리코 3D웍스 3D 프린트용 소프트웨어는 신도리코.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서는 이 단어 그대로 내가 작업한 3D 결과물을 슬라이스 이렇게 잘라서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게끔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역할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내가 먼저 모델링을 해주고 걔를 ST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거쳐서 레이어를 나눠주고선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압출기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인 게 큐라예요. 그래서 큐라는 일단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저는 인터넷을 열었고요. 자, 크롬을 열었어요. 보시면 주소가 ultimaker.com이라고 해서 ultimaker.com 입력해 주시고 주소창에다가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 큐라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나는 지금 얘를 번역을 해서 좀 볼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제가 지금 익스플로러를 자 인터넷 연결시키는 익스플로러를 크롬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페이지 번역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 눌러주시면 자, 번역 눌러서 이제 한글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얼티메이커라고 해서 자, 뭐 큐라에 대한 설명 등등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무료로 다운로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운영체제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고 윈도우 64비트를 쓴다. 보통 윈도우 64비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윈도우 64비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폴더 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큐라 저는 우클릭해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눌러서 얘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자, 큐라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동의함 눌러주시고요. 일단 자동으로 C로 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설치하려는 구성요소 일단 저 다 기본값으로 설정해 줄 거예요. 설치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자, 보시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큐라는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내가 설치를 해주면 된다. 자, 큐라 사이트는 이제 보시면 software.ultimator.com이라고 주소가 나와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큐라 이제 설치하는 방법, 기타 등등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저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는 3D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 데는 많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큐라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웰컴 투 큐라 라고 뜨고 자, 나는 지금 시작할 거야. 동의할 거야. 다음 뭐 눌러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리는구나만 일단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큐라는 이제 보통 모든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픈소스형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신도리코에서 만든 3D 프린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신도리코 제조사에서 직접 개발한 신도리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창 들어가서요. 여기 신도리코.com 자, 신도리코 들어가셔서 신도리코.com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신도리코에서 만드는 프린터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제품 정보에 여러 가지 프린터 등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3D 프린터 나온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신도리코에서 제작한 프린터를 사용할 거다. 자, 여기 다운로드 센터 팝업 창에 들어가시거나 위에 메뉴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제품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도 내가 구입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일단 뭐 제품군 한번 선택해 볼까요? 3D 프린터, 뭐 모델명. 일단 한번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자, 뭐 큐브 3D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이다. 64비트다 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는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뜨고 있군요. 다른 아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하면 이렇게 이제 다운받기 자,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모델에 맞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보급형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재.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들어가는 원재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이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FLA, ABS, PVA, 필라멘트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 3D 프린터의 기술 방식에 따라서 이제 내가 소재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재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FFF 기술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지금 보시는 PLA, ABS 등의 열 가소성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커피 찌꺼기나 금속 분말, 목재 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한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PLA, 그 다음에 ABS, PVA 등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일단 얘네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3강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3D 프린터의 출력 과정과 그 다음에 STL 파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슬라이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슬라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얘를 다운받으려면 휴라나 신두리코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 입문자를 위한 기초 익히기 제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